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하면 이름에서부터 왠지 금녀의 공간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강단 있는 추진력으로 이사장의 연임에 성공해서 열정을 가지고 중앙부대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우리 지역 출신 여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금녀의 벽을 허물고 연임에 성공한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송기순 이사장. 무슨 일을 하실 때 꼭 혼자 결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도 질문을 던지지만 직원이나 이사님들, 회원들한테 꼭 질문을 던져서 좋은 일을 어떻게 할 건가 경청을 해서 이끌고 나가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남성들보다 그 빠른 추진력과 결단력 그리고 예리한 그 판단력 이러한 것들을 옆에서 봤을 때 에너지와 열정 이런 것들이 솟구치는 아주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부대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고향 전북에 대해서도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송기순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예,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송기순 이사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서울에서 오셨죠? 네. 예, 일주일의 절반은 서울에서 지금 업무 보고 계신다고요? 네. 예, 얼마나 또 바쁘세요? 몸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 오고 가는 거리가 있잖아요. 3년 하고 다시 연임해서 근데 조금 몸에 배어 있는 상태로 좀 변했습니다. 이 차 타고 다닌다는 게 쉽지 않은데 네. 제가 여는 말에도 왠지 금녀의 공간일 것 같은데 여성으로서 지금 이사장님의 연임에 성공했잖아요. 올 네. 초에. 먼저 이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은 어떤 곳인지 저희는 다소 좀 생경하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은 1999년 12월에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예. 공익법인입니다. 어. 예. 방치 폐기물 예방을 목적으로 먼저 설립이 되었고요. 또 거기에 멈추지 않고 조합원들을 위한 보증사업 또한 조합금 융자, 자금 융자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수익 사업도 하고 있는 그런 공익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는 조합원들이 몇 분 정도나 되는 거예요? 전체는 한 400여 개사 정도 달하고 있어요. 400여 개? 예, 지부는 12개 지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좀 적을 것 같은데, 이 폐기물 관련된 거라. 어떻습니까? 처음에 제가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때 제가 여성으로서 1호였거든요. 예.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개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러면 이렇게 이 조합의 이사장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처음에 마음먹은 계기는 언제였나요? 어떤 계기로? 처음에는 고배를 마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제가 2014년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그 지회장을 예. 당시에요. 전라북도 지회장. 예, 지회장, 네네네. 전북 지회장 하고 있을 때 주변 저희 전북에 있는 그런 여러 언론분들이나 또 중앙에 계신 분들이 이사장 한번 출마하면 어떻겠느냐는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또 건설 폐기물도 전북 지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1년이 중복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원들한테 양해를 얻고 저희 여성경제인협회 회원들한테 양해를 얻고 제가 좀 2달 동안 제가 전국 투어를 했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와. 그때 이제 계기가 되면서 우리 업계 여성으로서 어떠한 의견이 있는지 많이 듣고 저도 새롭게 업을 많이 했지만 새롭게 또 조합원들한테 듣는 계기도 되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고배를 마신 이유는 조합원들이 보기에 그래도 지금 여성은 소수이고 그동안 금요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잘 안 주려는 여성에게 이사장을 잘 안 맡기려 하고는 그런 정서 때문에 그럼 떨어졌다고 보시는지요?
후에 예.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예, 제가 후에 보니까 17년에 예. 다시 제가 재도전했을 때 보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조금 미덥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그때의 그 한 번 고배를 마셨던 것이 네. 2017년도에 100% 2% 부족이 채워서 100%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좀 그런 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 제주도부터 다 돌아다니시면서 일일이 만나서 진정성을 이제 보여줬던 모양인데,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뭐 전문 건설도 있고 일반 건설도 있고 하는데 중앙부대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거나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 딱 떠오르는 분은 없는데, 야, 여성으로서는 또 유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많지는 않아 보여요. 제가 조금 좀 특수한 상황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연임까지 하셨는데 그러면 한번 맡겨보고 난 다음에 또 투표를 해서 이제 선거를 해서 연임이 결정났는데 어떤 점이 주요했다고 보세요? 다시 한번 맡긴다는 게 쉽진 않은데. 저희가 이제 중임제도여서요. 예. 한 번 건너서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저같이 연임해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복이 많은 것 같고요. 또 3년 동안 하면서 여성이 좀 섬세하잖아요. 그것도 세심하고 그래서 한 분 한 분 조합원사 어려운 부분도 제가 직접 다니면서 좀 해결도 해드렸고 보통 우리가 공약이라면 빌공을 쓰잖아요.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90% 이상 공약을 이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간 지켜보고 거기에 좀 신뢰도 쌓여 있고 또 믿음도 쌓이지 않나. 예, 그리고 또 섬세하지만 또 어떤 저희는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또 단체이잖아요. 그래서 예. 어떤 부분에서 이제 강하게 제가 추진하는 그런 좀 결단력이 있어요. 추진력도 강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합원사들이 믿고 다시 연임에 선출해 주지 않나. 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중앙부대에서 이렇게 활약하다 보면 일주일에 절반 이제 서울에 계시는데 여기 있는 또 업체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전일환경이라고. 잘 경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내 업무에 이제 내가 하는 사업에 공백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 제가 11년에 전북 건설 폐기물 저희 업계 지회장 하면서 예.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바로 전북 지회장을 이어서 중복돼서 했거든요. 그리고 1년 텀을 두고 14년에 17년 도전회사가 됐는데 저희 회사가 업력이 24년째 돌아오고 있어요. 23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그런 그 대표가 앉아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어떤 문제에 있을 때 물꼬만 터주는 그런 자율 기업을 만들었어요. 이게 통제를 하면서 자유를 준 게 아니고 자율 속에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통제하는 그런 그 자동 시스템을 좀 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전부 뭐 수동이 아니고 자동으로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자동 시스템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도 주고 또 권한도 주면서 네. 일을 맡기면서 리더의 역할은 방향만 제시해주고 그래도 어쨌든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전주업체는? 작년에도 이제 이번 연도죠. 이제 예. 작년에 저희가 최대 수주를 많이 했어요. 사실 저희는 이제 이런 건설하고 달라서 용역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이렇게 톤 얼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지방은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물류 관계가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직원들이 똘똘 힘을 합쳐서 최대 많은 수주를 해주셨습니다. 폐기물 관련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가업이라면서요. 아버님 때부터 제가 이어져 가업은 내려오는. 아니고요. 예. 아버지가 이게 친정 아버지께서 옛날 말하는 벽돌 공장, 지금은 이제 콘크리트죠. 그 당시에 전일 기업사를 하셨어요. 평화동에서. 네. 서학동은 이제 본사고. 그럴 때 제가 학교를 다니게 했고 너를 성장해 줬으니 좀 3년간 좀 무보수로 일을 해라. 그래서 제가 3년간 아버지 밑에서 좀 일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 배웠던 것이 그런 신용, 그러니까 오래된 부채도 이렇게 갚고 또 예전에는 또 이렇게 정읍에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전주로 온 거잖아요.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좋지 않은 일로 올라오신 것 같아요. 전주로요. 전주로. 예,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있던 채무를
전체적으로 싹 변제를 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배운 게 유산은 받지 않았지만 정신적인 유산, 신용, 신뢰 이런 사업하는 부분을 분은 신용이 중요하다. 그거를 배우고 이제 3년 있다가 제가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제 별도로 한번 해보라는 또 제안도 받았죠. 그래서 이제 크게 성장을 시켜놨다는 아니요, 이제 그것은 끝났죠. 그거 끝났고. 저는 이제 시집을 갔으니까 제가 이제 그 집에 이제 나와서 결혼을 시작했잖아요. 새로운 인생을 살았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새롭게 골재 사업을 하다가 환경 사업으로 분야를 넓혔죠. 네. 근데 그런 갈수록 계기가 됐습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도 있고 우리 폐기물 처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까다로워지고 힘들어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녹록지 않다. 네.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렇게 해야 되기도 하지만 당연한 거고요. 예. 저희가 대한민국에 5대 의무가 있잖아요. 뭐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또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환경 보존의 의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의무에 의해서도 탄생을 했고 설립이 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강화됨에 저희가 적극 협조도 하고 있고요. 또 환경부하고 고정적으로 소통, 채널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자주 하고요.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또 회원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조합원들이요. 그래서 그런 기간을 역할을 조합이 또 협회와 공조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켜야 될 건 또 지키자고 조합원들 설득도 그렇죠.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환경 규제에 대해서 늘어나는. 아무래도 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부분을 강하게 규제하다 보면 비용과 또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때는 환경보호 협의회에서 하대 신고를 해서 한다는 전제 하에 1년 유예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대화로 잘 풀어가서 환경보호에서도 적극 저희 업계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제일 맡아보시니까 지금 연임하시면 그래도 지속 사업이라는 걸 할 수가 있잖아요. 네. 3년 단임보다는 어떤 게 수건 사업이든가요? 지금 현재 제가 조합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쟁사가 서울보증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사가 인적이나 물적 이런 부분이 굉장히 거대한 공룡 교육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하고 경쟁을 상대로 그 보증수수료에 대한 저희 도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3년 입원하기 전에 8대 때. 그래서 그때의 그 거대한 서울보증 거대한 공룡 기업이지만 과감하게 그쪽하고 50% 저도 인하를 해서 경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경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도 줄고 그래서 긴축 경영하면서 서울보증도 저희와 똑같은 공익법인이거든요. 예. 근데 다만 저희는 우리 조합원사가 모여서 만든 출자금이랄지 분담금 또 이렇게 해서 만든 조합이고 서울보증은 정부의 자금을 받아서 보증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익사업을 띈 법인 기관이나 단체는 나라의 정부가 원하는 방치폐기물 예방 목적에 최선을 다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저희는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도 하고 측량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보증보험은 그냥 그런 행위 전혀 방치폐기물 예방을 하지 않고 그냥 보증수수료에 그냥 그렇게 막 뭐라고 그러죠? 몰두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공익 목적을 떠나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작년에 50% 인하를 해서 서울보증하고서 제가 아까 많은 조합원에서 들을 수 있는 문호를 제가 열었습니다. 오히려 유기가 적기가 되었죠. 네. 그리고 사옥 마련도 추진 중에 있다면서요. 예. 그건 참 어려운 일일 텐데 금전적으로 예산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사실은 금전도 자금도 문제지만 예. 많은 조합원사를 또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사옥이라는 게 뭐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지방의 눈 차이 또 서울의 그 시각 차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기총회도 하고 또 임시총회도 열어서 조합원사들 설득을 해서 이번 9대 임원한테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위원회 조합 그 사업 추진위원회가 지금 현재 발족이 돼서 지금 발로 뛰고 있고요. 조금 저 방향을 틀어서 3년에 아까
90% 이행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 한 가지가 예. 사후 마련을 못했어요. 아. 마땅한 물건이 없어서. 네. 근데 지금 좀 제가 좀 이번에 좀 바꿔서 나온 물건만 볼 게 아니고 우리가 뛰어서 원하는 물건을 접근을 해서 매각 의사를 밝히자라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순히 사옥이 내 집이 있고 없고 차이도 있겠지만 또 예산 절감도 될 수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길게 그렇죠. 본다면. 네. 저희가 월 임대료를 한 2,500 정도 지금 현재 월입니다. 네. 서울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다 보면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환경부가 보는 시각 또 우리 조합원의 위상 또 조합원의 자부심 이런 게 또 제고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송기순 이사장님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좋은 일도 조합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마스크도 기부하고 또 환경 장학금도 주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은 강원도 고성에 큰 불 났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 예. 정말 힘들었을 때 그때 그쪽에 제 강원도에 성금도 개척을 했고 그다음에 미혼모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또 여성이다 보니까 예. 좀 더 그냥 그 단순하게 기부하는 것보다는 좀 세밀하게 좀 보좌해서 미혼모들에게도 또 저희가 성금을 기탁을 했고요. 또 주사랑 그 베이비 박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그냥 버리잖아요. 그래서 버리지 말고 네. 그 베이비 박스에 놓아주고 하면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또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또 저희가 또 기부도 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또 소상공인 상대로 그래서 저희가 또 기부를 했고 아까 말씀한 대로 환경장학회는 사실 그 환경부에 근무하신 분들이 굉장히 일이 많아요. 뭐 저희만 조합이 있는 게 아니고 정책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줄까 많은 생각을 하다가 환경장학회에다가 매년 고정적으로 지금 성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사장님이고 중앙 무대에서 계시니까 전국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참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왕이면 전북 지역에도 좀 많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어려운 분들 도와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 자리에 계실 때. 그래서 저도 예. 그런 생각 오늘게 이런 방송이 있다 해서 서울에 올라가 보니까 애양심이 정말 많이 생겨요. 예. 여기 그래서 계실 때보다 예, 더. 제가 네. 지역신문도 서울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 좀 며칠 늦지만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시 또 임원분들이 또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가 또 몇천만 원 또 기부를 만들어서 전라북도에 또 일부 기부도 하려고 지금 예부 세웠습니다. 지금. 아유, 좋습니다. 12월 안에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예. 자, 오늘 송기순 이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혹시 직원분들은 또 우리 이사장님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또 인터뷰 담아봤거든요. 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기순 이사장님은 책임감, 믿음, 신뢰, 추진력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정말 지역에서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기업인이고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분보다도 강하시고 추진력이 또 있으시고 그래서 이른바 여장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업무하면서도 항상 존경하면서 그렇게 좀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을 위해서 계속 전주에서 서울까지 쉬지 않고 일주일에 3일씩 출근하는 거는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대단하게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있는데 어떤지 여러 가지 그렇게 하면 역을 보잖아. 어떤 말씀이세요? 예, 나온 물건만 보죠. 그 아버님처럼 어떤 일적에 있어서는 강인한 분도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님의 어떤 자상함과 그 섬세함이 있으십니다. 한마디로 그 역을 여장부 같으신 분입니다. 조합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저희 직원들을 믿고 모든 일을 맡겨주시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맡은 바 직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고향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부장도 또 역임을 하셨는데
그때 또 이뤄놓은 성과가 참 많다고요. 예. 이건 내가 참 정착해놓기 잘했다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첫 번째 기억나는 게 회원배가 왜냐면 아무래도 여성 경제인들이 활동하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기 때문에 그때 같이 저 뛰었던 우리 박영자 예. 때 총무이사님 현재 그때 저희 7대 회장님을 하셨는데 지금 명예회장님으로. 예, 지금 명예회장님이신데 그분하고 네. 했던 기억이 2배를 했습니다. 거의 97명의 회원을 제가 받아서 거의 한 180명 정도까지 이를 정도로의 2배수 회원 증가한 게 제 여성 기억에 회원들. 남고요. 예, 제가 발굴을 전부 해가지고 했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런 14개 시군 릴레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경제인들이 이러한 녹록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서 좋다는데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기부를 했습니다. 각 성금을 또 모아서 네. 또 각 시군의 기부와 동시에 수의 계약을 좀 할 수 있도록 문호 개방을 과감히 좀 요청도 하고 했던 게 기억에 남고요. 마지막 하나 기억나는 거는 전국 여성 CEO 경영연수. 국비 도비로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1박 2일 정도 하는데 그때 사실 1박 2일은 짧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 새만금, 전주 한옥마을, 그다음에 완주 로컬푸드, 그다음에 또 체육 행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주 CC, 샹그리라 CC에서 예. 4개 시군을 제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지금은 그럼 여성경제인협회 회원 수가 얼마나 될까요? 요 사이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명. 와. 예, 제가 그때 거의 초석을 다졌다고 예. 봐야 되겠네요. 예. 한 18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200명 정도 된다고 좀 들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는 고문이어서 네. 그 정도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200명 넘지 약간 넘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난을 겪고 있고 어려울수록 여성들의 힘이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경력 단절 여성들도 육아라든지 이런 스트레스만 좀 없으면 창업도 가능하고 직장 다시 재취업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좀 뭔가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이 낳고 육아하면서 사업한다는 거 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 저희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또 저희가 여성기업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센터를 통해서 많은 창업하는데 또 보유하는데 도움이 되는 또 예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좋긴 하지만 아직도 여성기업이 활동하기는 많이 부족하다 현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경제인협회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송기순 이사장님 같은 분들이 다시 이제 뭐 기여할 수 있는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우리 지역도 커지지 않을까 규모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작지만 오늘 뭐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강단 있고 추진력 있게 열정을 가지고 모든 일을 매사 임한다 그런 인터뷰가 나왔었는데 그래도 힘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 왜 안 힘들겠어요 사람이? 제가 힘들었던 것이 사실은 생각이 다르잖아요. 틀린 게 아니고 또 남성이 저 혼자 이제 이사장이다 보니까 뭔가 그 지역 특색도 있고 또 여성과 남성의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처음엔 좀 밀어붙였어요. 근데 이게 아니다라는 걸 생각을 해서 그분이 설득될 때까지 제가 이사회를 한 번 더 열어서라도 가결됐지만 다시 올려서 다시 그분의 의견이 될 때까지 제가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좀 늦지만 부결된 사안도 아닌데. 네, 가결됐지만 다시 이의 제기를 했을 때는 제가 그때는 밀어붙였죠. 아무래도 좀 논란이 심하잖아요. 다른 임원도 찬성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찬성하신 분을 설득을 해서 다시 논의해서 그분을 이해할 때까지 하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정말 뭐 생각이 달아서 토론이 굉장히 열띠기도 하죠. 뭐 열이 올라오기도 하고 뭐 시끄럽기도 하고 그런 난상 토론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끔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하나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이제 경영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가수의 꿈도 있으셨다고요. 가수가 꿈이었다고 노래를 아주 잘하시는 모양이에요.
제가 좀 사춘기여서 예. 사춘기 때 젊었을 때. 예, 사춘기 때 제가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예. 그 꿈을 언젠가는 또 이루고 싶은 마음도 아직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노래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요. 제가 그게 아니고요. 애창곡은 어떤 곡이에요? 제가 개여우를 참 좋아합니다. 정미조 씨의 개여우를 참 좋아하고 이제 지금은 이미숙 씨의 내 사랑은 가고인가 이거는 참 좋아요. 아, 예 말이 없어서 또 부탁드리기도 애매하고. 예. 여성경제인협회 또 우리 회원들도 이 방송 보고 계실 텐데 오랜만에 또 전주 오셨잖아요. 예, 그분들에게 또 인사 말씀 해주시면 송기순 이사장님을 또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덕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예. 제가 2014년 여러분들하고 같이 3년간 호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한테는 큰 정신적인 부분을 많이 여러분들한테 배웠고요. 또 여러분들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꿋꿋하게 사업하고 있음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제 마음속에 여기까지 제가 공대조 이사장을 최초 여성 이사장을 했고 또 연임도 최초 여성 이사장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그게 모두 여러분들이 주신 보이지 않는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코로나19로 기죽지 마시고 힘들어도 우울증 갖지 마시고 힘내다 보면 항상 더 좋은 일 주시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잘 극복하시기 바라고요. 방역수칙 잘 지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 중간에 이제 고향을 떠나보니까 애향심이 더 생기더라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고향 발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이 좀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